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농업 분야, 특히 토양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용탈용수량에 대한 기술 문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를 통해서 그 토양 염분 관리의 핵심인 용탈용수량이 대체 뭐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핵심만 좀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식탁과도 관련이 깊은 이야기죠.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그리고 뭐랄까 지속 가능한 농업 이런 것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용탈용수량,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자료에 나온 정의를 보면요. 쉽게 말해서 토양 속에 염분이 너무 쌓이지 않게 작물 뿌리가 활동하는 영역 있잖아요. 네네, 근권역이요. 그렇죠. 그 근권역을 통해서 일부러 흘려보내는 최소한의 물의 양, 이걸 용탈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염분 농도를 작물이 견딜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더 줘서 염분을 씻어내는 거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필수적이라고까지 하나요? 그게 특히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지역에서는 관계, 그러니까 물을 대는 농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관계 용수에도 미량의 염분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토양 염분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이제 삼투압 현상 때문에 식물이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변에 물이 있어도 짜서 못 마시는 상황 같은 거네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이게 생육부진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생육부진.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작물이 좀 덜 자란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 더 심각한가요? 네. 수확량 감소는 기본이고요. 과일 크기가 작아진다거나 채소 맛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품질 저하까지 가져옵니다. 수확량과 품질 모두에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염분 농도를 관리하는 게 결국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뭐랄까 필수적인 방어선 같은 거예요. 염류 축적을 막고 토양 내 염류 균형을 잘 맞춰서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을 지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관리네요, 이게. 그럼 농업 현장에서는 이 용찰 용수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관리하나요? 자료에 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던데요. 네,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EC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씨요. 그 물에 염분이 얼마나 있는지 재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물이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는지로 염분 함량을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단위는 보통 데시지멘스 퍼 미터를 쓰고요. 이걸 토양이나 관계 용수에서 측정해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컴퓨터 모델링을 돌려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계속 쌓아서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별 경험에 따른 공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씨 측정이 핵심 지표 중 하나군요. 그럼 관리할 때 목표로 삼는 구체적인 이씨 수치 같은 게 있나요? 자료에 숫자들이 좀 나오던데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에 쓰는 물 자체, 즉 관계 용수의 이씨는 가급적 1.5 DSM 이하로 유지하는 걸 권장하고요. 1.5요. 그리고 용탈 과정을 거쳐서 빠져나가는 물, 배출수의 이씨는 3.0 DSM 이하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가는 물과 나가는 물 기준이 다르군요. 네, 이 기준들이 가는 게 대부분의 작물이 염분 피해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면서 동시에 물을 너무 낭비하지 않으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물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관리하는 거군요. 제염 계획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뭔가요? 그건 이제 이미 염분이 좀 심하게 쌓인 토양을 개선할 때 필요한 건데요.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네. 자료를 보면 제염할 때는 하루에 60mm 이상, 꽤 많은 양의 물을 투입하기도 하고요.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벼농사 같은 경우는 토양 15cm 깊이까지는 씻어내는 걸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양 자체의 염분 농도는 0.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0.3%? 네, 이 0.3%라는 수치도 많은 작물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제염 과정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이요? 와, 한번 짜진 땅을 되돌리는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군요. 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염분이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요. 최근에는 또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서 배수 시설을 잘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걸 넘어서 장기적인 물 관리 시스템이랑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기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물이 부족하거나 염분 문제가 생기기 쉬운 지역에서는 이 용탈용 수량 관리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용탈 용수량이라는 개념이 토양의 염분 문제를 관리하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효과적인 염분 제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물 관리는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양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로 물을 사용하는 이 용탈과 또 전체적인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물 절약 사이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래 농업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꼭 고민해야 할 지점이죠.